그럼 아빠가 저쪽에서 오면 근데 이거 인사를 해야 되나? 아는 척을 해야 되나? 근데 이거 뭐 어떻게 안녕하십니까? 진짜 이거 어색해서. 선생님 만나.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될지 아버지? 몰라서. 맞아. 이제 강연하고 돈을 조금씩 벌 무렵에 엄마 나 이제 말일날 돈 좀 보낼게. 조금이야 많은 건 아니야. 와. 창호가 엄마는 2년 살고 죠 저희 엄마 지금 안 계신 지 15년째. 엄마가 이제 우리가 그러더니 또 누나들한테 또 한 바퀴 돌아셨네요. 우리 막둥이가 용돈 보낸다고. 돈을 보내주는데 너희들은 먹고 산다고. 먹고 또 똥만 싸고 그러면서 부모 세대는 말을 거꾸로 하시는구나. 거꾸로.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은 강연계 네. 진공청소기죠. 우리의 마음을 쭉쭉 빨아들여요. 빨아들여요. 예, 우리 빨아들여. 김창옥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와 잘생겼다. 실물 배우 깜짝 놀랐어요. 너무 멋지셔가지고. 이태리 모델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페리 쪽이죠. 네. 근데 고향은 해남. 제주도인가요? 제주도. 부모님은 해남에서 해남분이시고? 나셨고 예. 저를 제주도에 가서 나셨고 물 건너서 오신 야. 조금 이국적이에요. 해외네 그래도 해외. 예. 자, 오늘의 주제는 정말로 생각만 해도 네. 가슴 뭉클한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누구나 가슴 한켠에 있는 이름입니다. 아버지. 아, 우리 엄마, 보통 하면 이제 엄마를 떠올리는데 아버지 하면 희한하게 다른 찡함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찡함과 약간 짠함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애틋함, 예. 애잔함. 애잔함 그렇죠. 예.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드립니다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해 주실 겁니다. 김창 교수님 네. 부탁드립니다. 네. 사람들이 살면서 나 이거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네. 망설여지는 것 중에 하나가 타투가 있어요. 맞아요. 타투. 저도 해보고 싶었는데. 저도 해보고 싶어요. 문신 이 타투를 서양에서 되게 많이 하잖아요. 자유롭죠 좀. 미국에서 그래서 조사를 했어요. 제일 많은 1위가 뭐냐? 뭐예요? 궁금하다. 1위가 뭐냐면 마마 엄마. 그리고 자기 엄마 이름. 음. 2위가 뭘 것 같으세요? 아버지겠죠. 아빠 나와야죠. 아빠가 아니고 지저스, 네, 마리아 그리고 갓. 아, 3위는 아빠. 할리 윌슨이에요. 오토바이? 오토바이. 오토바이를 여기다 그린다고요? 아니, 오토바이 모양을 그리거나 네. 그 브랜드를 새기는 거예요. 할리 이렇게요? 너무 좋으니까. 오. 4위에도 5위에도 아버지. 아빠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순위권 안에 아예 아버지의 이름을 새기는 거는 서구권에서도 별로 없더라고요. 진짜 없어요? 유난히 아버지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뭐가 있나 봐요. 또 비슷하구나. 아버지 그리고 하겠다. 여기 지금 이제 싱글이신 여성분들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한 분? 두 분? 두 분. 그럼 제가 두 분께 추천드릴게요. 나중에 결혼할 때 이거 보면 좋다. 그건 그 남자의 재산 관계나 부모님의 유산이 아니고요. 아버지하고 친밀도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저는 한번 추천드려요. 제가 어느 날 궁금하잖아요. 엄마는 어떻게 아빠랑 결혼했어? 물어보죠. 이런 거 자식들이 부모한테 물어볼 때가 있죠. 어떻게 있죠. 만났어? 네. 어떻게 만났어? 어떻게 만났어? 네. 엄마 18, 아버지 21에 그 양가 어른들이 술을 잡수시다가 뭐 기분도 좋고 뭐 이렇게 하니까 네. 자네 딸 우리 아들 줘. 그랬더니까 외할아버지가 술도 취하고 기분도 좋아서 그러세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세. 예전에 또 그렇게 했어. 예, 세상에서 제일 슬픈 새 그러세. 그래서 엄마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로세로. 그러세로 아. 아버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는 날 아버지를 처음 봤대요. 결혼하는 날이요. 결혼하는 날. 어머나.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연애 이런 단어가 되게 부정적이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뭐 연애 저기 엉덩이에 뿔난 것들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부끄럽고 막. 예, 예. 어린 나이에 연애질이나. 맞아. 소문나면 집안 망신이라고. 그렇죠. 아주 예전에는 그 소문 나서 그 여자 그 남자랑 결혼 안 하면 안 하면 망신살이고.
왜냐면 지금이야 이런 대도시에 살면 내가 이 여자를 만나고 저 여자 만나고 그거 몰라요. 관심도 네. 없고. 오히려 부모님들이 만나보고 그렇죠. 결혼하라고. 근데 그렇죠. 예전에는 많이 만나봐요. 그때 뭐 한 70년 전 해남 그때 좁은 그 공동체였으니까 네. 마을이고 다 아니까.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는 날 그날 처음 알았죠. 아버지가 귀가 안 들린다는 걸. 그러니까 아버지가 귀가 안 들린다는 걸 제대로 얘기를 안 해주고 결혼해버린 거죠. 근데 아버지가 인물이 되게 좋으세요. 질서 그러시더라고요. 지켰거든요. 진짜 잘생기셨어요. 질서를 아버지 지켰고 아버지 닮으셨구나. 아니 저는 이제 엄마 좀 닮아서 엄마 좀 질서 안 지켰거든요. 약간 무질서. 그리고 저희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장호가 너 살아봐라. 그 부부라는 것이 얼굴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잉. 사람 안에는 사람이 있어야 돼. 누구 애비는 사람이 아니요? 아니 웃어도 되는 거예요? 웃어도 되는 이거? 아니 옛날 어머니들은 꼭 그죠?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죠? 씨가 말에 뼈가 있고. 저 어머님이 네. 하시는 말씀이니까. 예. 자기 남편이니까. 그렇죠. 그리고는 이제 아버지는 그림을 이제 하셨었잖아요. 동양화 전공이시군요. 네, 네, 아버지가 뭐 이런 거 많이 하셨었죠.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에 환원하시고 네. 뭐 이제 그런 걸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성들에게 그런 말을 해요. 제가 누나의 삶도 보고 엄마의 삶을 보니까 여성분들 귀가 들리는 남자랑 결혼하세요. 자,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내 말을 이해하고 내 말이 들리는 남자가 있어요. 말귀를 알아듣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아버지하고 아예 그 기회가 차단돼 버렸잖아요. 그 드라마나 요즘에 보면 뭐 영화나 이런 데 일상에서 보면 아버지하고 아들들 이렇게 그 어린이집이나 이런 거 끝나고 만나면 막 아빠 막 이러잖아요. 네. 맞아. 근데 이제 제가 어렸을 적에는 저희 아버지가 노동일 하셔서 연장 가방 그 망치 막 이런 거 정 이런 걸 가진 가방을 하고 저렇게 하면 그때는 골목에서 놀았거든요. 그럼 아빠가 저쪽에서 오면 아 근데 이거 인사를 해야 되나? 아는 척을 해야 되나? 근데 이거 뭐 어떻게 안녕하십니까? 진짜 이거 어색해서. 선생님 만나.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될지 아버지? 몰라서. 맞아. 근데 아버지한테 안녕하십니까는 좀 너무 거리감이 많은데. 아닌데 그렇다고 내가 막 아빠 막 이러는 사이가 안 해봐가지고. 아닌데 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보다 골목으로 얼른 숨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친구한테 야 우리 아빠 가면 얘기해줘. 나 얘기해줘. 어머나. 그러니까 이런 사이로 저는 자란 거예요 아버지하고. 사람들이 저한테 김 선생 눈이 왜 이렇게 슬퍼 보이냐 그렇게 말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요즘은 되게 그게 줄어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엄청 많이 들었어요. 뭐 사슴 같다, 뭐 미어캣 같다. 그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 약간 불안한 눈이잖아요. 눈치 보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왜냐면 이제 아버지가 그림을 멍멍이. 그리고 아. 이제 집에 들어오시면 집이 언제 싸울지 내가 언제 도망을 가야 되는 건지 이걸 계속 앞뒤 상황을 살펴야 되잖아요. 폭풍 전야. 그러니까 제가 그때 생긴 눈빛인 것 같아요. 뭔가 그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전쟁을 너무 많이 본 거죠. 불안한 상황을. 어쩌다 싸운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싸우셨거든요. 주기적으로 문제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이의 심리가 당연히 그 눈빛으로 갔겠죠. 사실 목소리는 의지예요. 근데 눈빛은 과거와 현존의 집합이라고 봐요. 목소리는 난 밝게 살고 싶어 이 의지가 나가니까 목소리는 밝은데 눈빛은 이때까지 내가 봤던 슬픔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저장하고 있고 그게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하고의 관계에서 어색한 채로 이게 그냥 지나가 버리고 그리고 난 얼른 여기서 독립하게 되고 그리고는 이제 제가 강연하면서 돈을 좀 버니까 돈을 드렸어요. 아버지한테. 근데 이제 아버지가 그때는 이제 그림은 안 그리셨는데 윷놀이를 하시더라고요. 또 지역 사회에 환원을 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힘들게 번 돈인데. 번 돈인데. 그러니까 또 두 분이 또 싸우는 거예요. 또 싸우시고.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는 돈을 드리면 안 된다. 문제를 계속 일으킨다.
내가 어렸을 때도 아버지가 문제를 일으킨 게 힘들었는데 이제는 부모님이 안 돼서 돈을 드리는데 이 돈을 갖고 또 문제를 일으키니 돈을 들여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사이가 더 멀어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결혼을 되게 늦게 했어요. 결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어이구. 왜냐하면 왜? 부모가 되게 힘들게 산 걸 본 자식은요 두 가지를 생각해요. 1번 나는 이런 가정을 이루지 말고 정말 좋은 가정을 이루어야지. 그 퍼센테이지가 100%에서 몇 프로가 될 것 같으세요? 그래도 좀 상이지 않을까? 한 7, 80%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7, 80%.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절대 난 이렇게 안 살아야겠다. 근데 제가 현장에서 여쭤본 결과로는요 30% 전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그 30% 안에서 또 어떻게 나뉘는지 아세요? 어떡해요? 자기는 저렇게 하지 않을 거야라고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개그맨도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처음에 들어왔는데 선배들 이 문화 너무 아니야. 내가 선배가 되면 나 이거 싹 바꿔야지. 바꿔야지.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싹 바꿨나요? 똑같이 하고 있어. 360도 바꿨어요. 360도 바꿔서 그때 다시 돌아서 왔네요. 360도 바꾸려고 하다가 360도로. 그리고 더 독해져서 돌아오는 사람 더 많고. 그러니까 대단한 각오와 의지와 진짜 피나는 노력이 아니고선 선대의 것이요 바뀌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가 왜 저 결혼의 바다에 들어가지 하지 말자. 말아야지. 저렇게 문제가 일어나는 곳을 내가 뭐하러 만들어? 그러지 말자. 뭐하러 결혼을 해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 아버지하고 사이가 좋았던 아들이 결혼해서 자기 아내나 자녀들하고 사이 좋을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인간관계의 언어가 있어요. 여자한테 어떻게 행동하는 건지, 그리고 아버지로서 어떻게 행동하는 건지, 그게 다 언어예요. 그리고 부모 세대의 언어와 자식 세대의 언어가 또 다른 집이 있어요. 맞아요. 이건 달라 세대. 맞아, 확실히. 제가 엄마한테 엄마 우리 칠순 기념으로 금강산 한번 갈까?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단디 가냐? 상호가 뭐단디가 금강산을 엄마는 다 살았어. 엄마 3년 살면 다. 아이고야. 뭐단디가 끊어. 네. 그리고 제 일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전화를 딱 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뭐단디라는 말이. 뭐단디는 사전학적으로 해석하면 무엇하러 그런 부질없는 말과 행동을 하느냐? 왜 하느냐? 왜? 필요 없어. 이게 뭐단디예요. 부정. 무엇하려? 뭐 이런 말이잖아요. 쓰잘데기 없는 짓이구나. 그 쓰잘데기 없는 네. 짓인 거죠. 어떻게 하지? 심지어는 이거 돈으로 달라는 얘기인가? 계속 생각을 하는데 5분 만에 셋째 누나가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창우가 우리 딸들 너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래서 왜? 내가 뭐 잘못했어 누나들한테? 엄마가 전화 왔어. 금강산 간다고. 우리 막둥이 아들이 금강산 보내주는데 우회로. 니들 딸들은 밥 먹고 똥만 싼다는 거야. 야 수치스러워 죽겠다. 우리가 밥 먹고 똥만 싸니 창호가? 그 제가 시간을 계산을 해봤어요. 이미 누나 4명한테 전화를 다 돌린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머단디를 바로 끊자마자 누나들한테 금강산 간다고 자랑하고 욕하고 자랑하고 욕하고 자랑하고 욕하고 에이 똥만 싸는 인간아 나는 금강산 간다 우리 막둥이가 보내준다. 어렵네. 제가 그날 처음 한 거예요. 아 이게 빨리 예약을 하라는 뜻이구나. 빨리 잡아라. 그래. 가능한 한 빨리. 이거 하라는 거구나. 그럼요. 그리고는 이제 제가 이제 강연하고 돈을 조금씩 벌 무렵에 엄마 나 이제 말일날 돈 좀 보낼게. 조금이야 많은 건 아니야. 와. 창호가 엄마는 2년 살고 죠 저희 엄마 지금 안 드신 지 15년째 엄마가 그래, 이게 딱 소리가 그러더니 또 누나들한테 또 한 바퀴 돌아셨네. 우리 막둥이가 용돈 보낸다고. 돈을 보내주는데 누구들은 먹고 싼다고. 먹고 또 똥만 싸고 그러면서 부모 세대는 말을 거꾸로 하시는구나. 거꾸로. 너 바쁘지?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네.
우리 딸 요즘에 많이 바쁘지 방송하고. 이게 뭐예요? 보고 싶어. 엄마가 시간 너 좀 내서. 보고 싶다. 음, 근데 오라고 하기가 미안하다. 미안해. 그러니까 엄마가 장호가 일을 쌀쌀해라. 살살? 네. 어떤 만 좋은 일 난다. 마지막 거는 반대가 아니죠. 그거는 진심이겠죠. 엄마가. 그건 진심일 거야. 이게 잘 코치를 잘해야 돼. 네. 뭐든지 우리 아들 어. 위주지.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말을 이해를 못하거나 그러면은 엄마가 오지 말라는 건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남자들이 지금도 그걸 곧대로 듣더라고요. 만약에 명절 때 야 오지 마 바쁜데 오지 마 그러면 야 엄마가 이번에 오지 말라는데. 그 진짜 그래. 세상에. 저희 남편이 그랬어요, 이번에. 그죠? 예. 말 잘 들어야 되는 거지.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공부해야 될 언어는 외국어보다 가족이든 친구든 연인이든 그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결혼 시기가 보통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시기에 결혼을 안 하니까 제가 집에 갈 때마다 아버지가 갑자기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 드리고 아버지 뭐 이거 쓰세요.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장가 가라 이마 갑자기. 확 들어오는 거예요. 장가 가라 이마.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하면 이해돼요. 왜냐하면 청각 장애를 가지시니까 소리에 대한 조정이 안 되니까 갑자기 크게 말하는 거고. 할 말 하신 거네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엔 제가 화가 나니까 돈 드리고. 제가 속으로 누구 때문에 안 가는 건데. 아버지가 저런 말 하면 안 되시지. 이 기분은 일단 딱 상했는데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예 갈게요 아버지 쓰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장가 가라고 이봐. 너 친구들은 다 장가를 가가지고 손자를 낳는데 아?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갑자기 확 불이 나면서 딱 일어나고 아버지한테 싸울 수는 없으니까 엄마 나 갈게. 그리고 이제 영화처럼 딱 나가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된장 가져가라고 옹기에다가 된장을 싸주셨어요. 그 와중에 또 챙겨주시네. 그 와중에. 이런 된장. 근데 어설프게 철이 났어요. 엄마가 나한테 유일하게 해주실 수 있는 이 된장을 내가 갖고 가야 된다. 기쁨이죠, 엄마의 가져가야죠. 이것과 안 갖고 가면 엄마가 너무 슬프다. 아유, 엄마 상처 여기 눈치 보래 여기 눈치 보래. 그 화를 또. 그래서 치냐. 된장을 딱 들었는데 무거워. 무거워. 그리고 제가 지포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 게 많아. 지포 그거를 또 한 30장을 내가 이 왕지포에 네. 된장. 이쪽으로 옹기 된장에 둘 다 냄새나는. 누가 보면 칼하고 방패 들고 하는 거 알겠어. 전사처럼. 딱 나가는데 엄마가 장호가 엄마가 신발도 안 신고 막 뛰쳐나오는 거야. 가슴 아프지. 장호가 너가 참아라 너가 참아라. 너그 애비 평생을 저러고 삽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그런데 정말 엄마 나 갈게. 나오지 마. 그리고는 이제 아버지랑 더 틀어져 버린 거예요. 장가 가라 그 사건 이후로. 그리고 말은 못했지만 속으로는 아버지 제가 누구 때문에 장가를 안 갑니까? 그 말은 감히 할 수가 없죠. 네, 여기까지. 제가 뭘 봤습니까? 제가 어떻게 뭘 합니까? 이걸 말하고 싶은데 이런 말 자체가 아예 통하지도 않고 이 말을 하면 완전히 이제 전쟁의 시작이니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미안하다고 하고 그리고는 아버지하고 사이가 더 틀어져 버린 거죠. 아버지하고의 사이가 틀어진 아들들이 여러 가지로 문제에 대해서 영향을 받아요. 특별히 권위를 가진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은 아들들은요. 나중에 나와 권위를 가진 직장의 상사 그 누군가하고도 사이좋게 지내기가 조금 어려운 게 있어요. 그래서 내 선배가 조금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그냥 받아버려 그냥. 그냥 시한폭탄처럼. 그렇죠. 네, 막 지르고 기회 되면 부딪히고 막. 억울하니까. 예. 이때까지 내가 참았으니까. 쌓인 게 있어. 어렸을 적에는 내가 힘이 없었는데 나도 이제 힘이 생겼다 이거예요. 나도 근육에 힘이 생겼고 나도 정신에 힘이 생겼고 나도 돈의 힘과 권력의 힘이 생겼으니 내가 왜 참냐 이거. 또 한 번 부딪혀 보면 또 약간 그렇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제주도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보세요? 그랬더니 제주도에 어떤 치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 의뢰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아버지가 누구누구씨 맞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성함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왜 치과에서? 할아버지가 여기 치과에 그 신경 치료하고 임플란트를 하러 오셨는데 그 돈을 저한테 낼 수 있는지 물어보라고 해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비용이 또 아버지가 직접 전화 안 하시고 아니 귀가 안 들리니까요. 그래요? 전화를 할 수 없으니까. 해달라고. 이제 임플란트가 되게 비싸잖아요. 그럼요. 근데 아버지가 수입 재료로 하시기를 원한다고 그것도 찍었대요. 세라믹으로 양할 거면 또 좋은 걸로 하셔야지. 상하로 이렇게 또 좋은 걸로. 이렇게. 다 선택은 해놨는데 이게 돈이 많이 예. 나왔으니까 돈 내실 분이 이제 저보고 예. 우리 막둥이한테 전화를 해서 돈을 낼 수 있냐고 저분이 물어보라고 예스 했다는 하셔야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자식이 6인데 그럼 분파일을 해야지. n분의 1. 이걸 왜 내가 다 써? 솔직히 그런 마음이 탁 드는 거예요. 내가 막내인데. 나도 막내인데. 그러다가 제가 그냥 예, 제가 할게요. 잘 좀 부탁드리고요. 계좌번호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전화를 끊으려고 그러는데 그런데요. 할아버지가 전화를 좀 바꿔달래요. 그러는 거예요. 왜? 제가 저희 아버지는 귀 안 들리시는데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할아버지가 계속 전화를 바꾸래요. 아버지랑 전화 통화를 해본 적이 당연히 없잖아요. 귀가 안 들리니까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으니까. 전화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뭐 여보세요라는 말도 못 하잖아요. 아버지가 안 들리니까. 저는 가만히 듣는데 막둥이냐 그러시더라고요. 창옥이라고 안 부르고 막둥이라고 부르셨거든요. 그리고는 아버지다. 그리고는 잠깐 뛰더니 되게 작은 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안하다. 원래 귀가 안 들리면 소리를 줄이지 못하거든요. 크게는 해도 작게는 못해요. 이건 정말 마음이 미안한 거예요. 정말로. 그리고 아버지하고 그렇게 몇십 년 살아보니까 전 알 거 아니에요. 이분의 소리 패턴을. 그래서 제가 아버지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돈 내라 그러세요. 노동일해서 힘들게 키웠으니까.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미 전화를 끊어버렸더라고요. 딱 그 얘기만 어차피 남의 얘기는 안 들리니까 당신 얘기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고. 얘기를 하고 싶었던. 제가 어렸을 적부터 감히 입 밖으로는 꺼내지 못했는데 마음에서 그런 생각을 했었나 봐요. 언젠간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해야 된다. 언젠간 엄마한테도 미안하다고 해야 되고 자식들한테도 미안하다고 해야 된다. 아버지 입으로. 사랑한다는 말 듣고 싶지 않다. 먼저 미안한다는 말을 해야 된다. 근데 그 말을 실제로 처음 들은 거잖아요. 그러면 용서가 되고 기분이 좋아져야 되는데 속이 엄청 상하는 거예요. 이제 이분이 그 권위주의자였고 말도 안 되게 자식을 대했던 그분인데 힘이 1도 없구나. 약해지죠. 네. 그러니까 이제 돈 때문에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몰래 돈을 드려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젊을 때는 돈 없어도 그렇게 추하지 않아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돈이 없는 게 되게 안 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갈 때마다 엄마 몰래
돈을 드렸어요. 이건 어쩔 수 없다. 윷놀이를 해도 어쩔 수 없다. 그냥 엄마 말고 다른 할머니를 만나도 어쩔 수가 없다. 내가 돈을 드려야 된다. 그건 아버지 몫이다 이제부터. 그래서 1번, 2번, 3번 엄마 몰래 돈을 계속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달라지시는 거예요. 전 소통의 핵심은 돈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에서 돈은 그냥 돈이 아니에요.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돈이에요. 아, 안정적인 공급. 월급처럼.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돈은 마음이 없으면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달라지시냐면 정말 별거 아닌데 제주도로 가면 항상 비행기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는 공항에 나온 적도 없고 환송도 안 하세요. 저희 엄마는 그 공항에 혼자 나오시거든요. 아버지가 안 나오니까. 그럼 그거 옛날 그 바지 아시죠? 일복 같은 거. 몸빼 네, 같은 네. 네. 저희 엄마는 또 잔꽃 패턴 싫어하세요. 어. 그럼요. 엄마 또 피렌체 스타일이시거든요. 아. 그래서 그 범이라든지 레오파드. 레오파드 범. 강한 패턴 좋아해요. 아. 와일드하시네요. 그리고 나방 큰 거 2마리. 아. 선이 굵으시네. 그래서 이제 그걸 입고 엄마 맨날 공항에서 이렇게 울어요. 창호가 가라. 창호가 막내라 가라. 더 그런가 봐. 맞아요. 그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 우는 걸 많이 봤잖아요. 네. 엄마 이민가? 왜 울어 엄마? 울라면 공항에 나오지 말고 엄마. 그러니까 저는 또다시 죄책감을 갖고 또 떠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어려서 아버지한테 맞을 때도 내가 엄마를 못 지켰고 커서는 나 살자고 내가 육지로 도망가는구나. 내가 살 수도 없고 내가 뭘 해드릴 수도 없고 그러니 엄마 우는 걸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날은 엄마가 무릎이 아파서 못 나오겠다고 그러고 아버지가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단 둘이 어머 어색했겠다. 공항을 가는데 이게 외국인하고 길을 걷는 것보다 훨씬 어색한 거예요. 대면하죠. 뭐 이렇게 적절한 대사가 있어야 돼요.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무슨 말을 해? 야 이게 정상인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둘이 길을 걷는데 이렇게 어색할 일인가? 그 어색함이 너무 싫잖아요. 저. 자연스러운 대화의 주제거리도 없고. 돈이 많은 건 부자고 잘 사는 건 추억이 많은 거래요. 근데 전 아버지하고 추억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항에 도착해서 어색하니까 돈을 얼른 드리고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버지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조금이에요. 근데 이제 그날은 아버지가. 제가 이렇게 딱 했는데 아버지가 저기에서 저를 딱 이렇게 보고 한 번도 우리는 이래 본 적이 없잖아요. 네. 근데 아버지가 저를 딱 보면 제가 거기에서 약간 대성통곡을 할 것 같아요. 어. 난 지금 파병을 가는 것도 아니고 군대를 가는 것도 아니고 이민을 가는 것도 아니고 일상인데. 근데 막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지? 그럼 뭐 손을 들어야 되나? 아버지랑 눈 마주쳤을 때. 그래가지고 뭐 왜 나오셔서 이런 상황을 연출하실까 하고 이렇게 제가 딱 봤는데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돈을 세고 계시더라고요. 확실하시네요. 아, 예, 확실하시네요. 그래도 아버지가. 많이 드렸나 보네요. 가실 때까지 계속 세고 있으니까. 제가 신권 드렸거든요. 신권. 빳빳하죠. 신권. 근데 아버지가 이제 잠바에 돈을 이렇게 넣고 저를 안 보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절로.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온 공항의 조명이 꺼지고 핀 조명 하나가 아버지 등 뒤를 비추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뒷모습. 그리고는 두 가지가 보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왼쪽 어깨가 상당히 내려앉으신 모습. 두 번째는 오른쪽 무릎을 꺾어서 아주 불편하게 걸으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되게 체격이 좋으신 분이었거든요. 처음 봤어요. 아버지 뒷모습을. 그것도 2초 이상 보면 제가 거기서 또 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이면 사랑이 시작된 거래요. 그래서 저는 그런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앞모습 보고 결혼하지 마시고 앞모습은 끌려서 만나는 거고 뒷모습이 보이면 그 사람하고 결혼해라. 어느 날 배우자의 뒷모습이 보이면 그때 부부가 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는 이제 제주도에 가면 저희는 헤어질 때 엄마하고만 허그를 해요. 네. 아버지는 저를 한 번도 안아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아버지를 안아서는 안 돼요. 그건 마치 군대에서 이병이 장군님 안아주면서 군대 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약간 그림이 이상하네. 타령하면 안 돼요. 예. 별 하나가 제일 힘들어 그때가. 파이팅!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러네. 그런 분위기니까 감히 막둥이가 어디 아버지를. 아, 진짜 좀 어색한 집이었구나. 근데 제가 엄마하고 딱 허그를 하고 제가 아버지 쪽을 가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를 제가 안 왔어? 딱 안았어요. 앞으로 뒤로. 백허그는 아니죠. 누나! 아니 왜 그럴 수 있지? 뒤에서 살포시 이렇게 하는 왜냐면 거 있잖아. 아빠 뒷모습 보고 가슴이 짠했었잖아요. 앞으로 안았어요. 앞으로. 앞으로 이렇게 딱 안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제품에 안겨서 이러는 거예요. 어색해서? 긴장해서. 네. 긴장해서. 힘이 들어가지고. 근데 순간 내가 이 남자를 딱 안았는데 0.1초 안에 스캔이 확 되는 거예요. 평생 고생을 아주 많이 한 몸이구나. 이게 한두 번 힘든 일을 한 게 아니라 아주 오랜 세월 반복해서 고생을 했구나. 그리고 매우 긴장을 했구나. 그러니까 서로 어색하니까 뭐 한 1초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그때 아버지를 안았던 느낌은 저한테 기억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엄청 친해지신 거예요, 그 이후로? 그러진 않아요. 약간 거리두기가 좀 네, 거리두기. 쉽지가 않죠. 네. 아버지랑 관계가 어때요? 제가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건 무뚝뚝함이거든요. 아버지랑 있으면은 진짜 말이 없어요. 어디 뭐 같이 걷더라도 아버지랑 걷다 보면은 벌써 거리가 엄청 차이 나요. 아버지가 뭐 멀리 가 있거나 제가 먼저 가 있거나 그래서 앞뒤로 가는 거죠. 앞뒤로 가서 뭐 대화는 뭐 둘째치고 거의 같이 걷지라. 근데 와이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버지랑 한 번 이렇게 걸어가는데 뒷모습이 너무 똑같대요. 뒷모습, 뒷짐지고 걷는 게 너무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머니라는 게 좀 헤어지셨어요. 제가 9살 때. 아. 그래서 그때부터 아버지가 저희 형제를 이제 양육을 했는데 계속 이제 그치. 일만 다니셨어요. 아. 그때 이제 아버지가 주물 공장에 다니셨는데 새벽부터 나가고 막 저녁 늦게 와서 같이 밥을 먹은 적이 거의 없어요. 없고 아버지를 어쩌다가 이렇게 만나거나 뭐 이렇게 좀 하게 되면 그 주물 공장의 그 특유의 냄새가 있거든요. 약간 탄내가 나는데 저는 그게 아빠들 냄새인 줄 알았어요. 아, 근데 나중에 이제 친구 아버지랑 만났을 때 그 스킨 냄새 나고 막 하더라고. 저 지금 로션도 없었거든요. 아버지 생각하면 좀 짠해요. 그래서 아빠랑 혹시 교수님처럼 이렇게 안아본 적 있어요? 안아드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 항상 어디 가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나 아버지 사랑하는데? 너 아버지랑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도 아버지가 이제 김천에 사시는데 그때 비가 많이 온다 그래서 아버지 혼자 계시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혹시나 이제 걱정돼서 내려갔는데 저는 하룻밤 자고 오려고 그랬어요. 와이프도 가서 자고 와 그랬는데 걱정할 거 없어 하더니 아버지가 저는 아버지랑 또 어디 갈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역에다가 다시 저를 내려다 주더라고요. 가래요 그냥. 그리고 11시에 가서 4시에 올라왔어요. 아버지가 어색. 아버지도 어색하신 거야. 혹시 자고 가면 어쩌나 이렇게. 그 이미 척단을 해버려. 그러니까 근데 그때 머리가 하얗게 새셨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내리기 전에 셀카 한번 찍어요 해서 셀카 하나 딱 띄웠는데 어. 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음. 아버지 나이 34살에 혼자 되셨어요. 제가 34살을 겪어왔잖아요. 정말 놀고 싶고 정말 혈기왕성하고 여행 가고 맞아, 싶고 한다. 한창 때잖아요. 또 철도 없어. 요즘 30몇 살은. 근데 아버지 한 번도 여행을 가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개그맨 되고 나서 비행기를 처음 타셨어요. 어떻게 이제 해외여행을 갔는데 어디서 이제 스노클링을 하는데 중학생인 줄 알았어요. 좋아하셔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노는 게 중학생처럼. 너무 좋아하시어요. 안 나오실라 물에서 안 나오실라. 하고 싶은 걸 안 하시고 자식 위해서만 살. 해야 되는 일을 하신 거죠. 아. 애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렸을 때 공부해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 공부 잘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조금 했는데 어느 순간 아버지가 대학 가라는 얘기를 선뜻 못 하는 거예요. 아. 등록금을 이게 부담이 되니까. 근데 공부는 잘하는데 참 가슴이 아프셨겠다. 그래서 실력은 되는데. 근데 물론 대학을 가긴 갔는데 한 학기 끝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휴학을 하면 어떻겠니라고. 그 말을 참 얼마나 하기 힘들으셨을까. 아들한테 먼저 휴학을 하면 어떨까 해서. 그래서 저는 그때 휴학을 하고 아직까지도 복학을 안 하고 바로 이제 개그맨 시험 봐서 이제 개그맨 됐죠. 지금은 너무 좋아하시죠. 뭐. 아. 아 이거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알았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도 이제 아버지하고 이렇게 따로 되시고 그래서 어머니가 같이 계실 때도 어머니가 전적으로 이제 언니랑 저랑을 이제 다 하셨던 걸 어릴 때부터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제 어렸을 때 기억에 엄마 따라서 무슨 삼촌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모르는 삼촌 집에 놀러 갔는데 전 아파트에 살아본 적도 없고 아파트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너무 신기한 거야. 엘리베이터가 있고 막 집에 뭐 번호가 써 있고 막 이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소파에 가만히 앉아 있어. 그래서 가만히 앉았고 어머니가 뭐 집 치우시고 이렇게 하길래 친한 삼촌인가 보다 이러고 그러고 제 기억에서는 그냥 그렇게 지어졌죠. 어머 어릴 때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삼촌 누구지? 아파트 살던 삼촌? 그랬더니 어머니가 어떤 삼촌? 아니 아파트 살아가지고 나 소파에 앉아 있으라고 했던 그 삼촌. 그래서 엄마가 그때 해주신 말씀이 알고 봤더니 이제 주중에는 이제 저희 미용실을 하셨거든요. 미용일을 하시고 주말에 돈을 더 벌으시려고 이제 가사 도우미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저를 맡길 곳이 없고 제가 너무 애기다 보니까 저를 데리고 갔는데 행여나 이제 그 부잣집에 뭐 이렇게 건들면 이렇게 될까봐 가만히 앉아 있어 삼촌 집이야라고 했는데 제 기억에는 진짜 삼촌인 줄 알고 그걸 나중에 이제 결혼하기 전에 알게 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 그렇게 주말에도 쉬지 않고 그렇게 하셨는지를 알게 되니까 이걸 더 물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울컥할 뻔하다가 또 센 척하려고 그 삼촌이 그 삼촌이구나 이러고 넘어갔는데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되니까 이게 좀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저는 두 분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더 드는 것 같아요. 영화 아바타에 보면 그 아바타들이 처음 만났을 때 인사할 때 혹시 뭐라고 인사하는지 기억나세요? 아바타가? 그 아바타의 그 이거 아니에요 이거. 귀로 이렇게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한 거 맞아요. 연결해서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I see you라고 해요. I see you. 나는 당신을 봅니다가 아니고요. 나는 당신이 보입니다예요. 아버지의 흰머리가 보여요. 이게 I see you예요. 아버지가 그날 흰머리가 났을까요? 아니요. 아버지는 그 전에도 나셨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내 마음이 무엇인가 의해서 바뀌니 아버지의 흰머리가 보이는 거예요.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그 아바타족에 I love you가 없어요. 뭐라고 할까요? I see you. I see you. 그게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아버지 당신의 흰머리가 보여요. 아버지 당신의 뒷모습이 보여요. 아버지 당신이 즐거워하는 그 모습이 보여요. 이게 사실은 I love you죠. 관심과 사랑이네. 네. 이게. 그래서 네. I love you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를 계속 기다려주지는 못하시겠죠. 그리고 여행도 관절이 상하시면 못 가는 날이 오고. 근데 부모님들이 우리가 아버지 이거 해볼까요? 그때 할 때 아버지가 아 좋다 이렇게 하는 아버지는 거의 없을 거예요. 에이. 야 그걸 뭐하러 하냐? 그 나 바닷가 싫어한다. 라고 하지만 이 말은 야 내가 미안한데 해라. 그리고 결국 하고 좋아하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거를 꼭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서 그때의 추억을 좀 더 늘렸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반드시 나와 내 자식 세대에 영향을 또 주거든요. 그걸 하지 않고 내가 내 자녀와의 관계를 맺는 사람과 그거를 그래도 해보고 내 자녀와의 관계를 맺는 사람과의 삶은 또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우리의 부모님들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